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마무시한 이 코스피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2755포인트. 뭐 곧 3000을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서프라이즈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일 대비해서 0.7% 조금 넘게 913 포인트로 좀 끝났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84원 계속해서 강세 기조가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식이 좀 더 갈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겠는데 어쨌건 지수는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면서 굉장히 강세장이 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세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추가 부양책 합의 기대감 항상 나오는 말이죠. 영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대감 이런 부분에 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 미국 공화당에서 면책 조항 없이 추가 부양책 합의 추진 가능성 언급 이런 부분들이 이 부양책 합의 기대감을 높였고요. 국내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뭐 또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또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은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을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은 외국인의 매수세, 매도세 이런 부분인데요. 전일에 상당히 매도세를 확대를 좀 했었죠. 그런데 외국인의 매수세 역시 국내 증시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화학이라든가 유통업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종목의 흐름은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쨌건 화학 유통업 쪽에 집중 매수를 외국인들이 했고요. 업종별로는 종이목재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정시 순매수와 달러 약세가 연동돼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놀랍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전일에 이제 JP 모건 쪽에서는 내년에 코스피가 3,200포인트 간다라고 해서 목표치를 18%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현재 지금 2,750포인트가 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코스피가 반드시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미국 바이든 차기 정부의 정책 수혜, 2019년도 회계 연도보다 기업들 영업이익이 50% 이상 회복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ESG라고 상당히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방침으로 인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현상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이유를 좀 뽑았습니다. 그랬고 이 JP 모건이 이제 뽑은 종목들은 시가 상위 종목 중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 LG와 카카오, 롯데케미칼, 삼성화재, CJ 하나금융투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기존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 LG와 카카오, 우리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개별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큰 하루였고 상당히 힘든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상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의 연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내년에도 강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 긍정적인 전망을 항상 하게 돼 있죠. 하지만은 그 다음 해에 주가가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큰 폭의 조정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비드 19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확산이 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연초에는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죠. 그래서 막연하게 믿는다 이런 개념을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까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해석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금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금일 뭐 주요 이슈를 먼저 살펴보면 볼 것 같은데요. 신규 상장 종목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폐혈증, 결핵, 알츠하이머, 치매, 심혈관 질환 분야의 진단의 필수적인 미생물 진단 및 분자 면역 진단 사업 전문 기업인 퀀타 매트릭스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상장이 되었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FDA 화이자 백신 긴급 승인 부합이다. 긴급 승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기대가 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간히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전달되고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코로나19 백신, 화이자의 백신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과 효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한 문서를 공개하면서 또 밝혔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FDA 승인이 나서 화이자 백신 긴급 승인 부합이 됐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이 코로나19 종식에 크게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뭐 기존부터 계속해서 나온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철광석, 철광석 가격이 2013년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상당히 좋은 거죠.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금일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된 문배철강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아주 큰 거죠. 그래서 뭐 지난 9일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은 7월 기준 철광석 중국 칭따오 항이죠. 가격은 톤당 146달러 93센트를 달성을 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부의 유례없는 대규모 부양책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대규모 부양책으로 경기 성장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세계 전자기기 수요 등 철광석 수요가 폭증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철강주들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좀 잘 안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브라질의 철광석 공급 차질이라든가 중국, 호주 정부 간의 갈등 격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철광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철광석 가격 등이 최고가를 경신한 것에 대해서 2000년대 광업 슈퍼 사이클의 재현이라는 전망을 내놓게 됐기 때문에 이 철광업종 주목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계속해서 좀 강조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포스코, 현대제철 진종목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집 만길입니다. 내만여의 날 앞둔 코스피인데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금요일 제가 계속해서 이데일리라든가 머니투데이 방송 쪽에서 출연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을 항상 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의 스탠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순매도였지만 오늘은 또 큰 폭의 또 순매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물 쪽이에요. 이 선물 쪽은 현물로 올리고 선물 쪽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외국인이 파란색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들은 선물적인 측면에서 계속 매도를 해서 익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도 매도를 했다면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텐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판에 거의 3시 돼서 막판에 선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거죠. 대단히 혼란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뭐 상승이냐 뭐 정체 하락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쉽게 말씀드려서 뚜껑이 열리게 되면은 얼마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절을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금일 뭐 강세업종 같은 경우는 풍력, 화장품, 면세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더 제가 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풍력 쪽에 CS 윈드 그리고 화장품 섹터 쪽에 아모레퍼시픽 기존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또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면세점은 꾸준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세점의 호텔 신라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하시는 게 맞다.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게 특징주 중에서 아이들을 찾아보면은 한국카본, 이 한국 삼성중공업과 1299억 원 규모의 본행자재 공급 계약 상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성중공업 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이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 그 제한된 반등 속에서 종목 장세를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큰 폭의 좀 상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상승이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캐시션 마크를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아직까지는 시장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JP모건에서 내년 코스피 3,200 간다는 기사가 좀 눈에 좀 띄었고요. 그래서 그 종가 정도 되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또 해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수세에 의해서 코스피가 2%대 상승 마감을 했고 연금이 1,500억 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이상 순매수를 또 기록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건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현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오늘 주요 이슈 오후쯤에 체크를 해보니까 영끌 막차라는 개념의 뉴스플로우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11월 가계대출 역대 최대 폭증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들이 그 주식 쪽으로도 흘러있고 지금 또 이 상당히 또 비투를 또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빚을 또 많이 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만약에 또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이슈가 떴고요. 신용융자 잔고가 19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19조.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되는 국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반대 매매도 좀 증가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신용융자 급증에 따라서 반대매매 투자주의가 좀 요구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은 공매도가 지금 제도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비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줄이셔서 빨리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주요 이슈로서는 미국 배터리 업체에서 15분 이내에 전기차 배터리 80% 충전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내연기관차는 사라지고 전기차 마지막에 스마트카로 발전하는 산업 트렌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인식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국내 증권사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스피 영업이익률 증가 전망이라고 KB증권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38%보다 높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상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내용도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항상 대응의 영역이죠. 이제부터는 대응의 영역.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빨리 비중 축소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재매수 포인트를 노리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내일은 뭐 외국인의 그 동향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고 그리고 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ITC 소송 최종 판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SK이노베이션의 주가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SK이노베이션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딱 잘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금일 또 특징주 살펴보면은 제가 기존에 계속 좀 그 주목하십사하고 강조드렸던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어요. 이 GM,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 공급한다는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상당히 주목하셔야 되고 포시에스, 페이퍼리스 종이 없는 거 얘기하는 거죠. 앞당길 전자문서법 시행 예정에 따라서 전자문서 업체가 상승했다는 것도 새롭게 또 주목받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의 시장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불안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게 바로 B2입니다. 그래서 B2가 또 한번 이게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기계적인 매매까지 나와서 큰 폭의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금일 시황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이 좀 캐치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